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여자의 흐느낌, 깨진 유리컵 소리, 그리고 차갑게 내뱉는 목소리. 어머님, 이제 끝이에요. 5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5년 6월 12일 수요일, 서울 노원구의 한 대형마트. 오후 7시가 넘어가는 시간, 계산대 5번에는 58세의 박순자가 지친 얼굴로 바코드를 찍고 있었습니다. 삑, 2,500원입니다. 삑. 4,800원입니다. 기계음과 함께 순자의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11시간을 서서 일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빼면 10시간. 하루 10시간씩 일주일에 5일. 한 달 월급 180만 원. 적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이 돈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국민연금 60만 원과 이 마트 월급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자는 또 한 명의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코드를 찍고 돈을 받고 영수증을 건네주는 기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옆 계산대에 김 선배가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 장사 잘 되네. 손님 엄청 많아. 그러게요. 발이 너무 아파요. 나도. 우리 나이에 이 일 하려니 힘들지. 그래도 어쩌겠어. 먹고 살아야지. 저녁 8시 30분. 순자는 허리를 펴며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손님이 잠깐 뜸한 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봤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온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분당에 살고 있었습니다. 33살. 결혼한 지 5년째.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사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둘째 딸 지혜는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며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30살.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왔습니다. 짧게. 엄마 잘 지내? 나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식들이 이렇게 멀어진 게. 어렸을 때는 엄마 하며 따라다녔는데. 하지만 이제는 명절에나 얼굴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게 노년이구나.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정작 늙고 나니 혼자구나. 오후 9시. 드디어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타임카드를 찍고 마트를 나섰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집까지는 30분. 버스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다들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부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빌라 3층. 계단을 올라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집. 불을 켰습니다. 좁은 투룸 빌라. 이게 순자의 전부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계란, 어제 먹다 남은 된장찌개. 순자는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우고 찌개를 데웠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 식탁에 앉아서 TV를 켰습니다. 저녁 9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뉴스를 보며 밥을 떴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혼자 먹으니 맛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둘이서 마주 앉아 식사하며 하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 하지만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2개,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한 쌍. 금방 끝났습니다. TV를 보다가 로또 당첨번호 발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로또 1등 당첨번호는 7, 13, 21, 28, 35, 42번입니다. 보너스 번호는 15번입니다.
순자는 무심코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 안쪽에 접어 넣어둔 로또 용지 한 장. 매주 토요일마다 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5,000원. 커피 한 잔 값. 하지만 순자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당첨될 거야. 그럼 이 힘든 일 그만두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번호. 7번. 맞았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두 번째. 13번. 이것도 맞았습니다. 설마. 순자는 로또 용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1번. 맞았습니다. 28번. 맞았습니다. 35번. 맞았습니다. 마지막 번호. 42번.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42번. 맞았습니다. 6개 번호 모두 맞았습니다. 아,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로또 용지를 꼭 쥐었습니다. 1등. 당첨되었습니다. TV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1등 당첨금 30억 원. 세금을 떼면 21억 원. 21억. 순자는 그 숫자를 반복해서 중얼거렸습니다. 2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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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 마트에서 180만 원씩 받으면 1년이면 2,160만 원. 10년이면 2억 1,600만 원. 100년을 일해야 21억입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순자는 로또 용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허리 아픈 것 참으며 계산대에 서지 않아도 됩니다. 무릎 아픈 것 참으며 계단을 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쓸쓸하게 저녁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돈이 있으면 자식들도 더 자주 올 것입니다. 민수의 사업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혜의 결혼 자금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상상했습니다. 21억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든 게 장밋빛으로 보였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순자는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오랜만에 기도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순자는 진정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야 할까요? 잠깐. 순자는 멈췄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본 게 생각났습니다. 복권 당첨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알리면 안 된다고. 욕심 많은 친척들이 달려든다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들은 다르지 않을까?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민수와 지혜는 착한 아이들입니다. 엄마를 사랑합니다. 돈 때문에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은 신중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서 당첨금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흥분되었습니다. 21억.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를 살까? 아니면 노원에 좀 더 큰 아파트를 살까? 자식들에게 얼마씩 줄까? 민수에게 2억? 지혜에게 2억? 생각하면 할수록 행복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순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6시,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성껏 샤워를 했습니다. 머리도 감고 몸도 깨끗이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8세의 얼굴.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깨끗한 옷을 꺼냈습니다. 회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 10년 된 옷이지만 잘 관리해서 깨끗했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순자는 평소에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비비크림을 바르고 입술에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7시 30분. 은행은 9시에 문을 엽니다. 아직 1시간 30분이나 남았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끓였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뜨거운 물을 부어 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 아름다웠습니다. 오늘따라 모든 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21억.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에 다 쓰면 안 됩니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일단 10억 정도는 은행에 예금하자. 이자가 연 3%라면 1년에 3천만 원. 한 달에 250만 원. 국민연금 60만 원과 합치면 한 달에 310만 원. 충분합니다. 그리고 5억으로 아파트를 사자. 강남은 비싸니까 노원이나 도봉구 쪽에 깨끗한 아파트. 32평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6억은 자식들에게 주자. 민수에게 3억, 지혜에게 3억. 시계를 봤습니다. 8시 30분. 은행으로 갈 시간입니다. 순자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로또 용지를 조심스럽게 지갑에 넣었습니다. 신분증도 확인했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평소에는 힘들었던 계단이 오늘은 가벼웠습니다. 발걸음이 경쾌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은행까지는 20분 거리. 버스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다들 바빠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버스 안에 21억 당첨자가 있다는 것을. 순자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8시 50분. 은행 문은 아직 닫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은행 앞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은행 앞에는 노인 몇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순자를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나도 연금 타러 왔는데 시간이 안 가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는 할아버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분도 연금으로 근근히 살고 계시겠죠? 나도 복권 당첨 안 됐으면 저렇게 살았을 텐데. 9시가 되었습니다.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일어나서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15번. 앞에 14명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발을 까딱까딱 흔들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한 명씩 차례가 왔습니다. 10분, 20분, 30분. 드디어 순자의 차례가 왔습니다. 15번 손님, 2번 창고로 오세요. 순자는 일어나서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기, 로또 당첨 확인하러 왔는데요. 여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아, 로또 당첨이요? 로또 용지 보여주시겠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로또 용지를 꺼냈습니다. 여직원이 용지를 받아서 컴퓨터에 대조했습니다. 잠시 후 여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놀라워 보였습니다. 손님, 1등에 당첨되셨네요. 당첨금은 세전 30억 2천만 원, 새우 21억 1,400만 원입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입니다. 꿈이 아닙니다. 21억이 정말로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점장님께 말씀드려야 해서요. 여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5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지점장이었습니다. 손님 축하드립니다.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지점장은 순자를 안쪽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소파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차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점장이 순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님 21억은 큰 돈입니다. 관리를 잘하셔야 해요. 당첨 사실을 주변에 함부로 알리지 마세요. 특히 지점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돈 문제로 가족이 갈라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릅니다. 자식들은 착합니다. 그리고 재무 설계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자는 여러 서류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30분이 걸렸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순자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습니다. 순자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마트에는 사직서를 내야겠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알려야 할까요?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알리기로. 하지만 조심스럽게,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순자는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민수, 지혜, 그리고 며느리 수진까지 3명을 초대했습니다.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애들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답장은 나중에 올 것입니다. 오후 2시쯤 드디어 답장이 왔습니다. 민수에게서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순자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중요한 얘기야. 꼭 와야 돼. 10분 뒤 지혜에게서도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나 주말에 약속 있는데. 다음 주는 어때? 순자는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지혜야, 이번 주말이 중요해. 제발 시간 좀 내줘.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요. 토요일 저녁에 갈게요. 수진에게서도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건강에 문제 있으세요? 순자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 건강은 괜찮아. 그냥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날부터 순자는 토요일을 기다렸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하루하루가 느리게 갔습니다. 마트에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점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순자 씨,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개인 사정이 생겨서요. 그래도 한 달은 더 다니셔야죠. 죄송해요. 건강이 안 좋아서 당장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점장은 더 이상 붙잡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금요일, 동료들이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줬습니다. 순자 씨 건강 조심하세요. 몸 회복하면 다시 오세요. 고마워요, 선배님. 그동안 신세 많이 졌어요.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 여러분 정말 고마웠어요. 순자는 마트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마트 간판이 보였습니다. 3년간의 추억이 담긴 곳. 이제 안녕입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식들이 다 모이는 날,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시장에 갔습니다. 노원역 앞 전통시장. 오전 8시. 시장은 이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순자는 정육점으로 갔습니다. 아주머니 갈비 2kg 주세요. 제일 좋은 걸로요.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비싼 거 사시네. 네, 애들이 와서요. 12만 원. 비쌌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두도 못 냈을 가격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채소 가게, 생선 가게를 돌며 장을 봤습니다. 양손 가득 장바구니가 들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갈비를 양념에 재웠습니다. 간장, 설탕, 다진 마늘, 배즙, 참기름. 정성껏 양념을 만들어 갈비에 버무렸습니다.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당면을 삶고 야채를 썰고 볶았습니다. 해물파전도 만들었습니다. 지혜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갔습니다. 오후 3시쯤 되어서야 대부분의 음식이 완성되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오후 5시 5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현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어서 와, 어서 들어와.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민수는 33살.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31살. 예쁘고 날씬했지만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30분 뒤 지혜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지혜는 30살. 순자를 닮아서 얼굴이 둥글고 귀여웠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순자는 음식을 내왔습니다. 갈비찜, 잡채, 해물파전, 나물, 김치. 식탁이 가득 찼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진수성찬이네요. 엄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고. 특별한 날이야. 오늘. 순자는 밥을 퍼서 나눠줬습니다. 가족들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갈비 정말 맛있어요.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잡채도 맛있어. 오랜만에 먹는다. 수지는 말없이 조용히 먹었습니다. 순자는 자식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얼마만인가요?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것. 30분 뒤 식사가 끝났습니다. 순자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세 사람이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순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엄마가 로또에 당첨됐어. 1등. 21억.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이 멍하니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로또. 1등. 21억. 또 침묵. 그리고 21억이요? 정말?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21억 1,400만 원. 세 사람은 그 숫자를 보고 입을 벌렸습니다. 세상에. 엄마, 진짜야? 진짜 21억이야? 응, 진짜야. 그 순간 식탁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대박이에요. 정말 대박. 엄마, 우와, 믿을 수 없어. 민수와 지혜가 순자를 안았습니다. 수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기다렸습니다. 자식들이 기뻐하는 모습. 이게 바로 행복 아닐까요? 엄마 축하해요.
정말 축하해요. 엄마, 평생 고생하시더니 드디어 복 받으시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순자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1억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엄마, 이제 마트 그만두신 거예요? 응, 어제 그만뒀어. 잘하셨어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어머님, 집도 옮기실 거예요? 응, 생각 중이야. 이 빌라는 너무 좁고 낡았으니까. 대화는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엄마가 생각한 건 이래. 일단 10억은 예금하고 5억으로 아파트 사고 남은 돈에서 너희한테 좀 주려고 해. 민수야, 너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했잖아. 지혜야, 너도 결혼 준비해야 하고. 민수한테 2억, 지혜한테 2억. 괜찮지? 네, 감사합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그날 밤은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순자는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오전 7시 30분,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되세요? 엄마 만나 뵙고 싶은데요. 순자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아들. 언제 올래? 오전 10시쯤 괜찮으세요? 좋아, 기다릴게.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가 혼자 왔습니다. 어서 와. 수진이는? 집에 있어요. 엄마랑 단둘이 얘기하고 싶어서요. 그래. 들어와. 민수가 거실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표정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밝지 않았습니다. 무겁고 심각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엄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엄마 어제 2억 준다고 하셨잖아요. 응. 그게 죄송한데요. 2억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순자의 미소가 조금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2억이면 적지 않은데. 엄마, 제 사업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3년째 적자라는 것. 빚이 쌓여서 지금 3억이 넘는다는 것. 이대로 가면 회사가 망한다는 것. 살리려면 최소 5억은 있어야 한다는 것. 순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제발 5억만 주세요. 제가 꼭 회사 살려서 나중에 몇 배로 갚을게요. 민수야. 5억은 너무 큰 돈이야. 엄마한테는 아직 15억 이상 남잖아요. 충분하죠. 순자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것도 보였습니다. 계산하는 듯한 눈빛. 민수야, 엄마도 생활해야 하고 내 동생한테도 줘야 하고. 엄마, 제발요. 제가 죽게 생겼어요. 회사 망하면 저는 정말.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5억 줄게. 정말요? 엄마.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순자는 아들을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잘한 결정일까요? 하지만 아들을 도와주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겠죠. 민수는 30분도 머물지 않고 갔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며.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21억에서 민수에게 5억. 아파트 값으로 5억을 쓰면 11억. 지혜에게 2억을 주면 9억. 예금으로 10억을 하려고 했는데 1억이 부족합니다. 그럼 예금을 9억만 할까요? 순자는 자신을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엄마 집 앞인데 올라가도 돼?
그래, 올라와. 10분 뒤 지혜가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 오빠가 5억 받았다며?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가 동생한테 말했구나. 엄마, 불공평하지 않아요? 오빠는 5억이고 저는 2억이면. 지혜야, 내 오빠는 회사가 어려워서. 저도 힘들어요. 전세 보증금도 올려야 하고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지혜야, 진정해. 천천히 얘기하자. 엄마는 항상 오빠만 편애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오빠한테는 용돈도 더 줬고 대학 등록금도 다 대줬잖아요. 순자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민수가 대학 다닐 때는 남편이 살아있어서 형편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대학 들어갈 때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였고 순자 혼자서는 등록금을 대주기 힘들었습니다. 지혜야, 그건 엄마가 미안해. 그때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는 형편이 좋잖아요. 21억이나 있잖아요. 오빠는 5억 받는데 저는 왜 2억만 받아야 해요? 적어도 4억은 줘야죠.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엄마, 저한테도 공평하게 해주세요. 제발.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는 딸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알았어. 3억 줄게. 3억요? 오빠는 5억인데요? 지혜야, 엄마도 생활해야 하잖아. 3억이면 충분하지 않니?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표정이 불만스러웠습니다. 알았어요. 3억. 하지만 말투에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혜는 오래 머물지 않고 갔습니다. 순자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민수 5억, 지혜 3억, 합 8억. 아파트 5억, 총 13억. 21억에서 13억을 빼면 8억. 8억만 남았습니다. 예금을 8억만 하면 이자가 2,4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국민연금과 합치면 260만 원. 빠듯합니다.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준 것입니다. 후회할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순자는 은행에 갔습니다. 민수 계좌로 5억을, 지혜 계좌로 3억을 이체했습니다. 두 자식 모두 감사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순자는 문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한 일입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부동산에 갔습니다. 아파트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40대 남자였습니다. 어머님, 어떤 아파트 찾으세요? 32평 정도요. 노원이나 도봉구 쪽에. 예산은 어느 정도 되세요? 5억 정도요. 아, 5억이면 괜찮은 아파트 있어요. 제가 몇 군데 보여드릴게요. 그날 오후 순자는 세 군데 아파트를 봤습니다. 세 번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노원구의 15년 된 아파트. 32평. 15층.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남향이라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이 집 마음에 드세요? 네, 좋아요. 얼마예요? 매매가 7억이에요. 하지만 어머님 예산이 5억이시니까 제가 집주인한테 깎아달라고 해볼게요. 중개인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 집주인이 6억 5천까지는 내려준대요. 더 이상은 힘들대요. 순자 6억 5천. 예산보다 1억 5천이 많습니다. 순자는 고민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 정말 좋아요. 이 가격에 이 정도 아파트 찾기 힘들어요.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집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6억 5천에 할게요. 좋아요. 그럼 계약 진행할게요. 계약금 10%인 6,500만 원을 냈습니다. 잔금은 한 달 뒤에 내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8억,
아파트 6억 5천, 합 14억 5천, 21억에서 빼면 6억 5천만 원, 6억 5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예금 이자가 1,950만 원, 한 달에 162만 원, 국민연금과 합치면 222만 원. 빠듯합니다. 너무 빠듯합니다.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새 아파트로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지금 엄마 집 가도 돼요? 무슨 일인데? 급한 일이에요. 지금 갈게요. 30분 뒤 민수와 수진이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죄송한데요.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대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니께서 주신 5억으로 빚을 다 못 갚았어요. 빚이 생각보다 더 많았어요. 그리고 회사도 계속 적자가 나서 2억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억을 더? 엄마, 제발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2억만 더 주시면 회사 완전히 정리할 수 있어요. 민수야, 엄마가 벌써 너한테 5억을 줬어. 그것도 부족하다고 2억을 더 달라고. 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회사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에요. 순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차갑게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안 돼. 절대 안 줘. 엄마, 엄마한테 이제 6억 5천밖에 안 남았어. 그것도 노후 자금이야. 더 줄 수 없어. 6억 5천이면 충분하잖아요. 2억 정도는. 충분하지 않아. 나도 살아야 한다고.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받아갔는지 아니? 민수는 5억, 지혜는 3억. 합해서 8억이야. 엄마, 노후 자금보다 더 많아. 그래도가 뭐야? 끝이 어디야? 언제까지 달라고 할 거야? 민수와 수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알겠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네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수도 일어났습니다. 엄마. 실망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냉정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도. 민수야, 무슨 소리를?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우리한테 손 벌릴 때 기억하세요. 수진은 차갑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수도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들이 자신을 냉정하다고 했습니다.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후회할 거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친구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는 순자와 같은 동네에 사는 60세 여자였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절친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영희야. 나. 순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영희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무슨 일인데? 말해봐. 순자는 흐느끼며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복권 당첨, 자식들에게 돈을 준 것, 더 달라는 것, 거절한 것, 자식들이 한 말.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뭐라고 했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미안해. 내 말을 들을 걸. 지금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8억을 줘버렸잖아. 나 어떡해. 애들이 나한테 실망했대. 애들이 이상한 거야. 5억이나 받아놓고 더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 근데
민수가 정말 힘들어 보였어. 순자야, 정신 차려. 민수가 힘든 건 민수 책임이야. 내 책임이 아니라고. 순자는 영희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진정했습니다. 순자야, 이제부터라도 선을 그어야 해. 더 이상은 절대 안 준다고. 응, 그리고 너 혼자 있지 마. 내일 우리 만나자.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고마워, 영희야. 전화를 끊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21억. 그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고통을 가져다 줬습니다. 자식들은 변했고 자신은 외로워졌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영희를 만났습니다. 노원역 근처 작은 한식당.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희는 순자를 보자마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야, 얼굴이 왜 이래? 어젯밤에 잠 못 잤어? 응. 한숨도 못 잤어. 영희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도 넌 잘못한 게 없어. 신경 쓰지 마. 민수가 철없는 거야. 두 사람은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김치찌개와 생선구이. 음식이 나왔지만 순자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순자야, 억지로라도 먹어. 안 먹으면 몸 상해. 순자는 억지로 밥을 떴습니다. 순자야, 너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뭐라도 해야 해. 일단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 우리 문화센터 다닐까? 노원 문화센터. 요가 수업도 있고, 노래교실도 있고, 사람들도 만나고.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희야, 나 지금 그럴 기분 아니야. 그래도 집에만 있으면 계속 우울해져. 제발 나랑 같이 다니자. 순자는 영희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한번 가볼게.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노원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요가 수업이 있었습니다. 강사는 40대 여성. 상냥해 보였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0명 정도의 중년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순자는 매트에 누워 강사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스트레칭, 호흡, 자세. 1시간의 수업이 끝났습니다. 순자는 땀을 흘렸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기분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수업 후 다른 수강생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오늘 수업 어땠어요? 좋았어요. 우리 다음 주에도 와요. 계속하면 몸이 정말 좋아져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친절했습니다. 순자야, 어때? 괜찮지? 응, 생각보다 좋네. 그날 이후 순자는 일주일에 2번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요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조금씩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도 지혜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외로웠습니다. 서운했습니다. 어느 날 영희가 제안했습니다. 순자야, 다음 주에 문화센터에서 1박 2일 여행 간대. 강원도 산으로. 경치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갈래?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나 여행 같은 거. 오랜만이라. 그러니까 가야지. 기분 전환하자. 제발. 순자는 영희의 간청에 못 이겨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뒤 금요일 아침. 순자와 영희는 문화센터 사람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는 40명 정도의 중장년층 여성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양쪽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푸르렀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여행을 했을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였나? 민수가 초등학생, 지혜가 유치원생일 때 강원도 바닷가로 갔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그런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멀어졌습니다. 2시간쯤 지나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순자도 커피를 사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휴게소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한 남자가 휴게소 벤치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준수한 외모였습니다. 순자는 그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누구지? 남자도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담배를 떨어뜨렸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그 목소리.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 3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영수. 씨. 강영숙. 순자의 첫사랑. 30년 전 순자가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남자. 순자의 인생에서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남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얼어붙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순자 씨 맞죠? 세상에 이렇게 만나다니. 영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60대가 된 영수.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도 감정이 북받치는 듯 했습니다. 결혼은 하셨죠? 네. 했어요.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 그러셨군요. 저도 아내를 잃었어요. 2년 전에.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의 공백. 그 긴 세월 동안 두 사람은 각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뒤에서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야, 버스 출발한대. 가야 해. 순자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순자 씨 연락처 주실 수 있을까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첫사랑. 연락처를 줘도 될까요? 하지만 영수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네. 두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손이 스치는 순간 순자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58세의 나이에도 가슴이 뛸 수 있다니. 꼭 연락드릴게요. 순자는 버스로 돌아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순자야, 저 남자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응. 옛날에 사귀던 사람이야. 30년 전에. 세상에, 30년 만에 만났어? 운명인가 보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강영숙. 30년 전 그 사람. 순자가 28살 때 만난 사람. 같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영수는 다정했습니다. 순자를 웃게 만들었고 행복하게 해줬습니다. 순자는 영수와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집안이 반대했습니다. 순자의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영수는 집안의 압력에 못 이겨 순자와 헤어졌습니다. 순자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영수처럼 다정하지도 로맨틱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자는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영수는 잊으려 했습니다. 대부분 잊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그가 생각났습니다. 만약 영수와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오늘 3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저녁 무렵 일행은 강원도의 한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공기가 맑고 경치가 아름다웠습니다. 저녁 식사 후 사람들은 모닥불 주위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웃기도 했습니다. 순자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꾸 영수가 생각났습니다. 그의 얼굴, 목소리, 눈빛,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영수였습니다. 순자 씨, 저 영수예요.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30년 만이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반가웠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죠.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순자 씨, 내일 시간 되세요? 제가 근처에 있는데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순자는 고민했습니다. 내일은 자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자유시간이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럼 펜션 근처 카페에서 10시에 만나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내일 영수를 만납니다. 30년 만에 단둘이 만나는 겁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깔끔한 옷을 골랐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영희가 일어났습니다. 순자야, 벌써 일어났어? 그리고 왜 이렇게 꾸몄어? 그냥 기분 전환하려고. 혹시 어제 그 남자 만나?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야, 조심해. 30년 만에 만난 남자야. 너무 빨리 마음 주지 마. 응, 조심할게. 오전 9시 30분. 순자는 펜션을 나섰습니다. 영수가 보내준 주소를 보며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카페가 보였습니다. 숲속의 아침이라는 이름. 아담하고 예뻤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영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순자 씨 오셨네요. 네, 영수가 순자의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신사적이었습니다. 순자는 앉았습니다. 영수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뭐 마실래요? 제가 주문할게요. 아메리카노요. 영수가 카운터에 가서 주문했습니다. 곧 커피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어제 정말 놀랐어요. 30년 만에 만날 줄은. 저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순자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결혼한 것, 아이 둘을 낳은 것,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것, 지금은 혼자 산다는 것. 영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의 눈을 바라보며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영수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딸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 살아요. 사위가 미국 사람이에요. 손주도 있는데 자주 못 봐요. 외로우시겠어요. 많이 외로워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더. 영수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순자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간의 공백을 메우듯이. 영수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순자의 말을 경청했고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순자는 그와 함께 있으니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12시가 넘었습니다. 어머, 시간이 벌써. 순자 씨,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시 만나도 될까요? 하지만 영수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연락드릴게요. 순자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여행 일정이 끝나고 일행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수와 자주 연락했습니다.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고 전화로 1시간씩 통화했습니다. 영수는 순자의 일상을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는지, 기분은 어떤지, 건강은 괜찮은지. 순자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식들도 이렇게 관심을 주지 않았는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수가 서울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순자를 만나고 싶다고. 저녁 6시 노원역에서 만났습니다. 영수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이거. 장미 한 다발. 빨간 장미. 순자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좋은 식당 예약했어요. 두 사람은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분위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클래식 음악.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영수가 주문했습니다. 파스타와 스테이크, 와인도 한 병. 음식이 나왔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순자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외식이었습니다. 와인을 마셨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순자 씨, 오늘 정말 예뻐 보여요. 고마워요. 순자는 부끄러웠습니다. 58세에 예쁘다는 말을 들으니. 식사 후 두 사람은 한강을 따라 산책했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영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순자 씨, 저한테 고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제가 도와줄게요. 고마워요. 그날 밤 순자는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영화를 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많이 밝아졌습니다. 영희도 그걸 알았습니다. 순자야,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 영수 씨 때문이지?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영수 씨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 그래, 좋겠다. 근데 순자야, 너무 빨리 가지는 마. 조심해. 알아. 걱정 마. 하지만 순자는 이미 영수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수가 순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순자 씨, 오늘 저희 집에서 저녁 먹을래요? 제가 직접 요리할게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영수를 믿었습니다. 좋아요. 영수의 집은 노원구의 깨끗한 빌라였습니다. 집안은 깔끔했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요리할게요. 영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30분 뒤 맛있는 파스타가 완성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영수가 순자 옆으로 조금 가까이 앉았습니다. 순자 씨, 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 아직도 순자 씨를 잊지 못했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가끔 순자 씨 생각이 났어요.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제가 순자 씨와 헤어진 게 제 인생 최대의 후회예요. 순자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둘 다 혼자잖아요.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남은 인생을. 영수가 순자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영수 씨 생각했어요. 가끔. 결혼하고도 가끔 생각났어요. 순자 씨, 영수가 순자를 안았습니다. 순자는 영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포옹이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로웠던 3년, 힘들었던 시간들, 모든 게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 울지 마세요. 이제 제가 있잖아요. 그날 밤 순자는 영수의 집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울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58세의 나이에. 하지만 순자는 믿고 싶었습니다. 영수를 믿고 싶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순자와 영수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거의 매일 만났고 전화 통화도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수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강 둔치. 순자 씨, 제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저 요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작은 카페를 하나 열려고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은퇴 후에 조용히 카페나 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순자 씨랑 함께요. 그런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5천만 원 정도 모자라요.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5천만 원. 큰 돈입니다. 죄송해요. 이런 부탁하기 싫었는데 순자 씨밖에 없어서요. 빌려주시면 1년 안에 꼭 갚을게요. 카페가 자리 잡으면 수익이 날 거예요. 순자는 고민했습니다. 5천만 원. 지금 남은 돈이 6억 5천만 원. 5천을 빌려주면 6억만 남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갚는다고 했습니다. 1년 뒤에. 그럼 괜찮지 않을까요? 알겠어요. 빌려드릴게요. 정말요? 순자 씨 정말 고마워요. 영수가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일주일 뒤 순자는 은행에 가서 영수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영수는 너무 고맙다며 순자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순자 씨, 제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괜찮아요. 1년 뒤에 천천히 갚으세요. 네, 꼭 갚을게요. 그리고 카페 오픈하면 순자 씨 초대할게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영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자야, 지금 시간 돼? 급한 일이야. 무슨 일인데? 나 지금 내 집 앞인데 내려올래? 중요한 거야. 순자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영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순자야, 우리 저기 가서 얘기하자.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영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순자야, 이거 봐. 휴대폰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로맨스 사기범 강영수 수배. 피해자만 12명, 피해액 15억 원 추정. 순자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강영수, 60세 남성. 외로운 중년 여성들을 타겟으로 사랑을 속삭이고 돈을 빼낸 사기범. 그리고 사진이 있었습니다. 강영수의 사진. 순자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남자의 사진. 순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순자야, 이 사람, 내가 만나는 그 남자 맞아?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야, 대답 좀 해봐. 그 사람이야. 뭐? 정말? 순자야, 너 그 사람한테 돈 줬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5천만 원. 일주일 전에. 세상에. 순자야. 영희가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순자는 영희의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사기꾼. 영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첫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휴게소에서의 재회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영수는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복권 당첨자라는 걸 알고 사랑도 다정함도 고백도
모든 게 돈을 빼내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을까요? 순자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 지금 당장. 영희는 순자를 끌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순자는 경찰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이미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었습니다. 집 주소도 가짜였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이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문 사기범이라 신분을 계속 바꾸거든요. 그럼 제 돈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순자는 경찰서를 나와서 주저앉았습니다. 5천만 원.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6억. 아파트 잔금 6억을 내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부동산에 갔습니다. 계약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어머님,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위약금도 내야 하는데. 계약금 6,500만 원에 위약금 1,500만 원. 합 8천만 원이요. 순자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취소할게요.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8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 5억 7천만 원. 21억에서 5억 7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5억 3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며칠 동안 순자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물만 조금씩 마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가 경찰을 데리고 왔습니다. 순자야. 나야, 영희야. 문 열어줘. 한참 뒤에 순자는 겨우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영희가 순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10kg는 빠진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너 왜 이렇게 됐어? 영희가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경찰은 순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영희는 순자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순자를 진찰하고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분은 중증 우울증입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혼자 있지 마세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자. 순자는 결국 영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영희는 순자에게 방을 내주고 따뜻한 식사를 챙겨줬습니다. 순자야, 천천히 회복하자. 내가 옆에 있을게. 순자는 영희 집에서 지내며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약을 먹고 영희와 산책을 하고 조금씩 밥을 먹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순자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문화센터 요가 수업에서 낯익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혹시 박순자 씨 맞으신가요? 저 이준호예요. 30년 전에 같은 회사에서 일했었죠. 순자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이준호. 30년 전에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 준호는 순자의 수척한 얼굴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순자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준호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명함이에요.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명함에는 희망서점 대표 이준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혼자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 엄마, 나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지금 정말 힘들어. 회사가 완전히 망했어. 파산 신청했어. 그리고 수진이랑 이혼했어. 집도 빼앗겼어. 엄마, 나 엄마 만나고 싶어. 30분 뒤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20kg는 빠진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수척하고
옷도 낡았습니다. 민수가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자는 아들을 일으켜 세워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민수야, 당분간 엄마랑 같이 지내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날 밤 순자는 민수를 데리고 영희 집으로 갔습니다. 영희는 흔쾌히 민수를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뒤 지혜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도 가도 돼? 회사 그만뒀어. 결혼도 깨졌어. 엄마,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미안해요.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솔직하게 말할게. 이제 엄마한테 5억 7천만 원밖에 없어. 알아요,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벌면 돼요. 아니야. 엄마도 일할 거야. 얘들아, 우리 작은 가게 하나 차리는 거 어떨까? 분식집 같은 거. 엄마가 5억 중에서 3억 정도 투자해서 가게를 차리고 우리 셋이 함께 운영하는 거야. 엄마, 제가 열심히 할게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다음 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대학가 근처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보증금 1억 5천, 월세 120만 원. 인테리어는 직접 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메뉴는 김밥, 떡볶이, 순대, 라면. 순자가 30년간 가족을 위해 만들었던 음식들이었습니다. 간판도 달았습니다. 순자네 분식. 개업날이 왔습니다. 첫날은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10명 정도. 하지만 찾아온 손님들은 모두 만족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늘었습니다. 2달째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월세와 재료비를 빼고도 150만 원이 남았습니다. 3달째 수익이 2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민수는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혜도 달라졌습니다. 가게 운영에 대해 공부하고 SNS로 홍보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장사 잘 됐어요. 50만 원 벌었어요. 대박. 이러다가 진짜 성공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자만하지 말자.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21억은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습니다. 진짜 가족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네 분식은 이제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월 평균 400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이준호였습니다. 순자 씨? 여기서 일하세요? 네. 제 가게예요. 여기 소문 많이 들었어요.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준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할까요? 다음 주 일요일 순자는 준호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모두 했습니다. 복권 당첨, 자식들, 사기꾼, 모든 것. 준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바보가 아니에요.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돈은 잃었지만 더 중요한 걸 얻지 않으셨어요? 가족을요? 진짜 가족을.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와 준호는 자주 만났습니다. 준호는 순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은 친구처럼 대해줬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준호가 순자를 자신의 서점으로 초대했습니다. 희망서점.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제가 사실 30년 전부터 순자 씨를 좋아했어요. 순자 씨,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순자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준호 씨, 저 아직 자신이 없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순자 씨 곁에 있을게요. 기다릴게요. 석 달이 더 지나자 순자는 조금씩 준호를 믿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주말마다 가게에 와서 청소를 도와주고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대가 없이 어느 날 저녁 한강을 산책하며 준호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 생각은 해보셨어요? 준호 씨, 당신의 마음을 받을게요. 준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준호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일 것 같습니다. 순자는 준호와 한강을 걸었습니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복권 당첨 21억. 그게 저주였을까요? 축복이었을까요? 이제 순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둘 다였습니다. 저주이자 축복. 그 돈을 통해 순자는 배웠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돈이 아니라 사랑. 물질이 아니라 관계. 소유가 아니라 존재. 지금 순자의 통장에는 2억이 있습니다. 21억보다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훨씬 많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진짜 가족이. 민수와 지혜는 이제 정말로 순자를 사랑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엄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준호가. 진심으로 순자를 아끼는 사람. 친구가 있습니다. 영희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친구. 일이 있습니다. 순자네 분식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행운입니다. 어느 날 저녁 영희와 커피를 마시며 영희가 물었습니다. 순자야, 복권 당첨된 거 후회해?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깨닫지 못했을 거야. 진짜 행복이 뭔지. 21억은 잃었어.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어. 진짜 가족, 진짜 사랑, 그리고 나 자신. 영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순자야, 너 정말 멋있어.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돌고 돕니다. 21억을 받았을 때 순자는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잃었을 때 순자는 가장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금 순자는 그냥 편안한 곳에.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가게에 가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게 가장 소중합니다. 복권 당첨은 박순자에게 21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대부분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순자는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진짜 가족, 진짜 사랑, 진짜 행복. 58세의 순자는 21억을 받았습니다. 63세의 순자는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것이 박순자의 이야기입니다. 뒤늦은 행운의 저주, 그리고 진짜 축복.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미있는 인생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